예, 도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역사시대 이꼬르,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예,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문명의 특징,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청동기 시대의 문명을 시작하는데 이 특징을 선사시대와 비교하여 설명하기. 선사시대는 선사시대는 무슨 시대냐?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죠. 요걸 구별해서 이제 기억하기. 교과서는 22에서 29페이지인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뭐 했더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 이렇게 해설까지 적으시오. 선생님이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칸을 빈 칸으로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뭐 했더라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답 및 해설까지 적기 바랍니다. 일단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문제 내면 좋겠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석기인은 무리 짓고 이동생활을 하며 목숨을 건 사냥으로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 이야기죠. 틀렸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도구 발달 수준이 낮아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평등한 생활을 했다. 요거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정답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옳은 것이니까 요렇게 요게 정답이죠. 설명은 해설인데 설명할 줄 알아야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이죠. 3번 구석기는 아직 짐승과 같은 감성을 가져 죽은 이가 있으면 돌보지 않았다. 틀렸죠. 죽은 이가 있으면 무엇을 뿌렸습니까? 꽃가루를 뿌렸죠. 3번 틀렸고 신석기는 거친 짐승으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애니미즘을 믿었다. 요거는 애니미즘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애니미즘을 믿었다. 요거는 애니미즘에 대한 설명 틀렸죠. 4번. 그 다음에 구석기는 애기에게 이유식이 뭔가 하면은, 곡식을 물에 불려서 이제 애기에게 먹이는 것을 이유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곡식이 나왔다라는 말은 최소한 무슨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이유식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애기에게는 이유식을 먹이죠. 구석기 시대 인구가 증가할 수 아니죠. 틀렸죠. 신석기 시대에 이유식이고 신석기 시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고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점수로 채점하는 이제 기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역사 속으로 먼저 첫 번째 관계농업에 이제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관계농업과 문명. 문명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합시다. 문명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댐, 빌딩,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무기, 눈에 보이는 기술, 같이 눈에 보이는 기술의 발전 상태를 문명이라고 하고요. 문화라는 말은 하나 더 있네요. 문명에서 가장 핵심은 도시, 문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 상태. 그러니까 예절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두발 문화 이런 거. 사실은 두발 자유 상태는 잘 없죠. 어른들도 두발 자유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다니면 그 머리 이발을 하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정한 머리, 짧은 머리, 귀가 보이는 단정한 머리가 이 직장인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인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단정한 머리, 직장인 문화. 이런 문화를 깨고, 머리를 빡빡 민다라든지 이런 거 잘 어렵죠. 이런 문화를 어긴다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문명과 문화의 차이점,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명은 어떤 상태에서 발전하는가? 관계 농업을 하면서 발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관계 농업이 뭐냐? 농업은 농사 짓는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죠. 그런데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이겠죠. 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수지, 우리 도원 저수지가 있듯이 저수지 혹은 댐 비슷한 말입니다. 저수지를 통해서 물을 부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관계 농업의 관은 뭐냐? 물불관, 개는 물될 개. 여기 이제 개자, 관계의 개자를 보면은 이렇게 물숫자 3수변이 있죠. 부수가 물숫자죠. 물숫자. 쉽게 말해서 관계 농업이라는 것은 댐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댐에 무엇을 부어? 물을 부어. 그러면은 댐을 만들려면은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수많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지배자이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 등 큰 강 유역에서는 당시 신석기인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바로 이 큰 강 유역이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농사를 어떻게 잘 지었느냐? 댐을 이용했다. 댐을 이용하니까 엄청난 높이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신석기인은 상상할 수 없었다. 예, 이런 문명이 이제 탄생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집트를 한번 봅시다. 이집트 다른 문명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한번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여기가 아프리카 북쪽,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죠. 사막 지역에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막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집트는 비가 내리지 원래 않습니다. 원래 비가 안 내리는데 여름에 여기가 나일강 상류인데 여기가 나일강 하류고요. 여기가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죠. 석유가 많이 나는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크라이나. 요즘 전쟁이, 여기가 러시아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요런 지역이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아프리카, 여기가 나일강인데, 여기가 여기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빅토리아, 여기는 사하라 사막 지역, 비가 안 오는 건조 지역이지만 여기는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곳. 그러면 6월쯤이면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죠. 여기에서 이제 비를 타고 이렇게 나일강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6월달이면은 이 강이 이제 되는데 큰 선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리는 비가 이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에 좋은 지역,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흙을 계속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여기에 곡식이 잘 자라는 흙을 흙이 이 비를 타고 강을 타고 이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이 주위는 뭐가 잘 되겠습니까? 예,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흙을 골고루 패야 되겠죠. 그리고 경작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경작지가 뭡니까? 밭갈경, 농사지을 경, 농사지을 작. 여기는 이제 땅 짓자, 경작지. 그러나 나일강은 큰 고통을 줍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비가 내려가 팍 오니까 홍수가 여기 이제 사람 사는 지역에 물이 넘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나일강이 농사 짓는 지역을 침범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갖고 강의 범람이라고 합니다. 범은 넘칠범, 넘칠남. 그러니까 강이 넘친다. 범람이라는 말은 강이 넘친다 이 말이죠. 비가 여기 6월달에 한꺼번에 오거든요. 장맛비처럼 탁 오면 여기가 막 사람 사는 지역이라든지 농사 짓는 지역을 침범할 수 있겠죠. 범람. 그래서 그러면은 넘쳐나는 강물을 가두고 농경지의 물을 안정적으로 대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수지. 자, 저수지를 지어서 농사 짓는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농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엄청나게 비가 이제 크게 오는데 여기에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돌을 날라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그 넘치는 지역에 돌을 날라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무거운 돌을 나르다가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러면 하고 싶을까요? 그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누군가는 일을 시켰고 누군가는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위험한 지역에서 돌을 쌓았겠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옛날에는 기계와 로봇이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저수지도 댐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제 사람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야, 너는 위험한 데 가. 너는 풀 뽑아. 너는 흙을 날라. 하는 이제 역할 분담을 했겠죠.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우리는 그 당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그 당시에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도시 국가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 국가 안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지배계급은 누구겠습니까? 왕이고 귀족이 있겠죠. 피지배계급은 지배를 받는다. 피가 받을 피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누구겠습니까? 평민과 노예겠죠. 평민과 노예가 전체 인구의 대체로 80%, 왕과 귀족이 대체로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그러니까 강력한 부자들, 무기를 든 부자들, 얘들이 20%가 평민 노예 80%를 지배하는 도시 국가다. 대체로 이렇다고 봅니다. 그 도시 국가 안에는 저수지도 있고요, 도시도 있고요. 당연히 도시 국가니까 도시가 있네요. 문자,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신전. 우리는 이런 걸 갖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문명은 이렇게 큰 강유역, 무슨 농업을 하면서 관계 농업을 하면서 문명이 생겼다. 그리고 세계에는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의 인더스, 중국의 황하, 이 4개 지역의 4대 문명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여기에 생겼다고 이제 합니다. 여기가 현재 아라비아 북쪽 지역, 현재 이라크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인도스니까 이제 인도죠. 오늘날의 인도.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2페이지 중간까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